민주당 일각에서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곧바로 보겠습니다. 자,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나온 조사입니다.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4%.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다음이요. 서울로 좀 집약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답은 42%였고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43%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차 범위 냅니다만 42대 43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님, 지금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앞서 있는 조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년 지방선거, 특히 서울에서 바짝 붙어있는 이 조사들이 나오면서 민주당이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깻잎 한 장 차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의견과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는 사실상 역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50%를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헛물 켜면 안 되죠. 하지만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은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50% 넘는 만에 했는데 물론 살짝 과반은 못됐습니다만 그로부터 지금 한 3달 넘게 지나가는 이 시점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 부분 한번 돌아봐야 된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합의가 너무 잘 돼가지고 서명을 브리핑을 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거 사실 그때 도장 찍었으면 지금 IMF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게 민주당의 그 당 대표가 지나치게 강성으로 오는 이런 리더십의 위기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여론으로 나타나고 이번 밥상에는 오히려 본인들이 했던 것보다는 밥상에 올라가는 것이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에서 여당 후보 당선 42, 야당 후보 당선 기대 43 나왔다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을 능가할 만한 독보적인 여권 후보가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상황, 여권의 불안 요소도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나오더군요. 실제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청계천 복원 20주년 맞아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나는 등 행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오세훈 시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은 이제 청계천도 문화 예술 빛 아주 새로운 것을 입히고 있습니다. 캐드원이라는 그 만행을 봤습니다. 서울이 좋으니까 그런 것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제2의 3의 캐드원이 또 나오는 소개되지 않겠나. 20회 전 전 대통령님의 과감한 결단이 서울의 운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계천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청계천의 정신을 이어서 지천 곳곳에서 더 크고 더 풍요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청계천 통수 20주년 맞아가지고 또 부각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서울시장 출마설이 또 거론되고 있는 김민석 총리입니다. 보여주십시오. 당시에 이제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와 맞붙었던 후보였죠. 그때는 청계천 복원을 반대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내가 뭐가 실책이었다. 2002년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 것은 네. 당시로서는 빠른 면이 있죠. 제가 굉장히 나이 젊었을 때죠. 38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제가 이명박 후보하고 결혼했는데 네. 다른 대안이 없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당에. 시계를 돌리면 서울시장 그때 안 나갔겠죠. 글쎄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김민석 총리 모습 보셨는데 홍익표 대표님, 이 얘기를 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나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분들 또 자천타천 나오는 분들이 1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들도 나왔는데 전현희 의원이나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랬고 오늘 뭐 몇몇 보도 보니까 이 위기감 때문에 어떤 경제인 출신들을 영입하려고 한다. 이명박 케이스처럼 이런 보도도 봤어요. 그런데 이 서울시장 후보군 중에 한 분으로 또 송익표 대표님이 거론되더라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유달리 저와 관련된 게 보도가 많이 되는데 예. 그 서울에 대한 좀 과학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2020년 소위 부동산 파동 이후에 서울의 민심은 민주당한테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일관되게. 지금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요. 늘 전국 평균보다 갤럽 기준으로 한 2, 3%, 리얼미터 기준으로 한 4, 5% 정도가 민주당 평균보다는 서울에서 좀 낮게 나타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실제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도 이재명 후보가 당시 이재명 후보가 받은 표보다 한 2% 정도 서울에서 그 적게 나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 서울은 민주당에게 그렇게 그 만만한 지역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그게 뭐 꼭 오세훈 시장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네. 이미 당세로서 만만치 않고 특히 서울의 지역의 특성상 좀 더 확장력, 중도의 확장력이나 또는 그 서울의 경쟁력, 도시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후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평가들이 당 안팎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오세훈 후보를 사실상 오세훈 후보가 제일 유력합니다. 네. 야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대상으로 어떤 후보를 내세우는 게 좋으냐 이런 걸 놓고 당내에서 약간 전략적인 고민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당내 인사 또는 좀 더 품을 넓혀서 당 외부에 좀 그 유명한 인사까지 포함을 하는 거였습니다. 특히 이게 지난 2010년도 당시에 그 뭐 지금은 돌아가신 그 박원순 시장을 영입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그런 고민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꼭 서울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다양한 그 검토와 전략적 고민을 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